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택 과목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언맵 파트입니다. 제가 총평은 평이하다, 특히 문법은 많이 평이하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은 1번에 사실은 좀 격하게 적었다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여기서 문법에 곤란을 겪었다면 정말 안 되는 거다. 빨리 문법을 복습해서 문법은 지금 난이도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난이도로 내도 화작과 표점 차이가 이 정도로 난다면 문법을 더 어렵게 낼 리가 없는데, 근데 지금 이 상태가 정말로 과장하지 않고 대단히 기본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딱딱딱 정답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따 한번 설명할 때 보시고 혹시나 어려움을 겪고 틀렸다면 당분간 문법을 파서 빨리 복구해라. 그리고 매체는 기본적으로 화작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화작도 그렇고 매체도 그렇고 선지의 단어 하나를 조심해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독서 지문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 걔네들은 사실은 지문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파악하거나 그리고 추론하는 그런 능력이 더 중시되는데, 매체는 그 나온 자료를 보고 이 자료에서 이 단어를 써도 돼? 이런 느낌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선지를 볼 때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35번인데 앞에 제시문이 있는데 제시문을 제가 없앴고요. 한번 볼게요, 이거. 국어 음절 구조의 특징을 고려하면 목세 발음에서 음운이 탈락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군.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바로 맞다고 판단할 때 그 학생이 사전에 어떤 공부가 돼 있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이미 수능에도 2번이 나온 거고, 박이 박으로 발음될 때 얘는 교체예요. 그에 반해서 흑이 흑으로 발음될 때 얘는 탈락이에요. 이건 결국 쌍받침이라고 그러는데, 된소리나 쌍받침은 음은 하나예요. 그 이유는 이 밖이라는 단어 다음에 형식 형태소 조사가 왔을 때 밖글이 되는데 발음을 하면 밖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쌍받침은 소리 단위가 하나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찢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럼 이건 소리값이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음은 하나기 때문에 이 쌍기역이 기역으로 바뀐 건 음은 하나가 음은 하나로 교체됐다고 보는 거고, 그에 반해서 겹받침은 얘랑은 다르게 음은 2개로 보니까, 음은 2개로 보는 이유는 똑같아요. 얘 뒤에 흑을 이렇게 얘기하면 발음이 흘글이 돼요. 즉 겹받침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 소리값이 2개로 찢어져요. 리을 기역으로. 그러니까 각각이 소리값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음은 소리의 단위니까 음은 2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기역으로 됐을 때 음은 2개, 소리값 2개가 소리값 하나로 바뀌기 때문에 탈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돼 있는 애가 1번을 봤을 때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냥 맞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온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 기본적인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딱딱딱 판단되는 거예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국어 음은 리을은 그 자체에는 뜻이 없지만, 없죠. 리을 혼자 써봤자 아무 뜻이 없으니까. 갈 곳의 리을은 어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뜻을 가진 최소 단위가 되겠군. 자, 여러분들 이 기본형이 가다인데 이 가가 용언의 어근이에요. 용언의 어근은 실질 형태소고, 어근 다음에 오는 리을이 어미인데요. 어미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의미를 지닌 최소 단위가 돼요. 그래서 맞는 거예요. 3번 국어에서 반만 있어에서 반만을 듣고 반만으로 잘못 알아들은 거죠. 알았다면 그 과정에서 비음화 규칙이 인식의 틀로 작동했겠군. 얘는 제시문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어떤 사람이 국밥을 발음했을 때 얘가 된소리 대기가 돼서 발음이 국밥이 된다. 그런데 사실은 쌍비읍 발음을 들었더라도 우리 머릿속에는
음운 변동의 인식틀이 있기 때문에 얘를 다시 되돌려서 국밥으로 인식하게 된다. 국밥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얘가 밥만, 비읍, 미음을 듣고 밥만이라고 발음된 걸 밥만으로 했다면 제시문에 따르면 얘는 인식의 틀이 작동하지 않았으니까 잘못 알아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에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36번을 볼게요. 36번의 기역이 형태소와 형태소 사이입니다. 형태소와 형태소 사이에서 음운동이 일어난 예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봐라 이랬는데, 앞일에서 앞도 음일을 갖고 있는 실질 형태소고 1도 음일을 갖고 있는 실질 형태소의 경계에서 앞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니은 첨가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피읍이 미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두 개의 경계 사이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났으니까 A는 되는구나. 장미꽃도 장미와 꽃이라는 두 개의 실질 형태소인데 이 사이에서 이와 쌍기역, 즉 표기 자체랑 같기 때문에 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틀렸어요. 너코에서 이게 기본형이 너타니까 넛은 너타의 용언 어근이 되는 거고, 그리고 고는 어미가 되죠. 그럼 용언 어근은 실질 형태소고 어미는 형식 형태소니까 얘는 형태소의 경계가 맞고 둘 사이에서 희역과 기역이 만나서 거센 소리 키읔이 됐으니까 얘도 둘 사이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났죠. 걱정은 찢을 수가 없으니까 얘는 하나의 형태소니까 자체로 형태소 사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구지에서, 여러분들 구지에서 굿은 굿다의 용언 어근이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이가 뭐예요? 이 이를 바로 부사파생 접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유배냐 노배냐 이게 아니라 공부를 안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가 왜 접사예요? 예, 굳다라는 이 단어에 이가 붙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로, 예, 뒤에 오는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로만 사용되니까 한국어에서 이가 붙으면은 얘는 접사예요. 그냥 이가 접사가 아닌 걸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 알아두셔도 돼요. 그럼 어쨌든 형태소 사이에서, 왜냐하면 조사, 접사, 어미 요 세 개가 한국어의 형식 형태소예요. 그러면 둘 사이에서 디귿과 이 발음이 만났을 때 얘가 지읒, 디귿이 지읒이나 치읒으로 되는 건 구개음화라고 합니다. 그럼 얘가 지금 들어가는 거니까 A, C가 정답이에요.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37번도 제가 보기 1을 그냥 없애버렸는데, 보기 1에 나온 거는 대략 이런 거였어요. 객체 높임을 사용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휘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고 하나는 문법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1의 제시문에 나와요. 근데 어휘적 수단을 사용하는 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 할머니를 모시고, 예, 이 모시다라는 단어가 어휘적인 수단인 이유는 모다라는 기본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쟤는 모다에 시가 붙어서 된 게 아니에요. 애초에 기본형 자체가 모시다니까, 예, 이거는 이 어휘를 통해서 객체를 높이는 거다. 뭐 이거 말고도 뭐 여쭙다 있죠. 선생님께 여쭈어 보았다. 이런 것들은 어휘적 수단인데, 문법적 수단으로 나오는 게 할머니께 라고 그럴 때 깨, 이런 조사를 통해서 높이는 거나, 혹은 지금은 사라졌지만 쌉짭짭 좁좁좁 6개인데요. 중세국어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조사하고 어미는 문법적 수단으로 본다. 근데 기역을 보니까 보자꼬자라고 돼 있어요. 여기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들어가 있어요. 현대국어에선 백꼬자라고 돼 있으니까 뵙다라는 건 분명히 현대국어에서는 어휘적 수단이 맞아요. 하지만 얘는 배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보가 지금 어근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보다라는 어근에 짭이라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쓰였을 뿐이니까 어휘적 수단이 바로 틀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별 설명이 없이 답이 나오는 이 과정을 보여주는 건 정말 얘네들은 기본적 문제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어차피 언매를 선택하셨으면 시간적 이득을 위한 거고, 실제로 이런 수준의 문제들은 시간적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더구나 표점 이득도 있고, 이득이 되게 하려면
본인이 공부를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금방금방 맞힐 수 있게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건 이득이 아니에요. 왜 하는지 모르겠는 거지, 연매를. 제가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더 충격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6월 모평이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들은 분명히 금방 맞힐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라는 거죠. 준비만 돼 있다면, 문법에서. 38번을 볼게요. 밑에 나오는 선지의 단어들을 기역, 니은, 디귿의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으라는 문제예요. 자, 근데 여기서도 나머지 다 보고요. 얘만 볼게요. 얘를 통해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찾아냈다가 있는데 얘는 찾다의 어근 찾에, 아라는 연결어미에, 내다의 어근 내에, 그 다음에 과거 시제 선어 말어미 어세, 다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한국어에서 찾과 내 같은 용언 어근은 실질 형태소인데 원래 실질 형태소는 전부 다 자립 형태소예요. 근데 용언 어근만 실질이지만 의존 형태소입니다. 혼자 쓰일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뒤에 어미가 와야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하고 엇하고 다는 어차피 어미예요. 연결어미, 선어말어미, 종결어미가 되죠. 그런데 어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미, 접사, 조사, 보통 조전미라고 그러는데 얘네는 형식 형태소예요. 그리고 형식 형태소는 무조건 의존 형태소예요. 그러니까 5번을 찍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이 공부가 돼 있을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돼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돼 있다면 복습하십시오. 39번을 볼게요. 39번에 기역, 니은, 디귿이 피동을 만드는 방법인데 원래 피동을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설명한 걸로 보시면 되는데 이일이기는 피동 접사를 쓰는 거죠. 그리고 접사 하를 접사 밭, 대, 당하 등으로 교체하는 거다. 일반적으로 그 사람을 바보로 간주한다. 이거 능동인데 그 사람은 바보로 간주된다. 이러면 그 사람이 당한 거잖아요. 예, 바보로 간주되는 일을. 그래서 하다를 되다 형태로 바꾸면 피동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밭이나 당하를 넣어도 그렇게 된다고 추가 정보를 준 걸로 보면 돼요. 추가 정보라는 얘기는 얘네들은 기본 지식이고 얘네는 이걸 넣어도 되겠구나. 왜? 주어가 당하면 피동이니까. 그리고 동사 어간에 아지, 어지를 붙이면 된다. 요 두 개는 파생적 피동이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접사니까 쟤네들이 아지, 어지는 통사적 피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얘네 형태 분석하면 본용언, 보조용언으로 나뉘어요. 이 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당연히 기본적 지식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문제를 뒤에 걸 보러 갔을 때 아버지가 아이에게 두터운 점퍼를 입혔다. 근데 기역, 니은, 디귿이 기본적으로 다 피동을 만드는 거라고 그랬는데 얘는 사동이에요, 지금. 그럼 얘가 사동인 걸 어떻게 아나요? 기본적으로 사동을 판단할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뭐 하게 하다 형태로 해석되면 사동이에요. 아버지가 아이에게 두터운 점퍼를 입게 했다. 사동이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동은 앞에 목적어가 있어요. 물론 예외적인 게 있긴 해요. 하지만 목적어의 유무로 일단 접근한 다음에 하게 하다까지 하면 사동인지 아닌지 금방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피동이 아니니까 바로 1번 지워지고요. 2번 내 몫의 일거리는 형내게 건네받았다. 근데 니은이 뭐였냐 하면 하다 자리에 받다나 되다나 당하다가 오는 거예요. 근데 건네하다라는 단어가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니은의 사례가 되지 않으니까 바로 지울 수 있죠. 디귿이 동사 어간에 어지나 아지가 붙어서 피동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일단 피동이 맞냐 하니까 주어가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거니까 사건의 전모는 자신의 의지 없이 밝혀짐을 당한 거니까 얘는 피동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따져야 되는 건 뭐겠어요? 아지, 어지를 봤을 때 이 밝혀졌다가 동사 어간이 되느냐, 즉 동사가 되느냐 이걸 따지면 되는데 아지, 어지를 빼면 밝히다가 돼요. 물론 여러분들 밝다는 형용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지, 어지를 빼면 얘는 밝히다가 된다는 거고요. 그럼 얘는 밝다에서 희가 붙은 건데 얘가 이힐이라면 피동접사가 붙은 거고 이힐이기 우구추가 붙으면 사동접사가 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피동이든 사동이든 간에 피, 동,
사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일이기가 붙든 이일이기 우구추가 붙든 무조건 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피동접사, 사동접사, 피동사, 사동사라고 하는 거죠. 내가 따져야 되는 건 얘가 동사가 맞느냐만 따지면 되는 건데, 밝다는 사실 문장을 보고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따져야 될 때가 있지만, 밝히다가 들어온 순간에 히가 붙은 순간에 얘는 무조건 사동, 즉 동사예요. 그럼 동사어가는 밝히가 되는 거니까 이거 틀릴 리가 없죠. 그럼 바로 3번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문법의 기본서를 본인이 공부를 했고 그 기본서의 회독수를 높이는 게 지금의 문법 난이도 수준에선 최고예요. 그리고 사실 문법이 어려워져도 그게 최고예요. 그걸 했다면 그냥 정답이 땅땅땅땅 나오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을 만약에 겪었다면, 사실은 어려움을 겪지 않은 학생들이 이 강의를 볼 확률도 적잖아요. 그러면 어느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면 아, 문법을 복습을 해야겠다, 이 생각으로 연결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40번은 매체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매체 쪽 문제에서는 선지에 사용된 어떤 어휘 하나가 문제가 걸릴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니은이거든요. 가입자 10만 명 돌파, 나도 가입해 볼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서 니은은 기자의 발화 내용을 의문형으로 요약 진술하여, 예, 가능합니다. 시청자의 이해,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 예, 이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가입해 볼까라는 건 이건 동참을 요구하는 거 아니야? 시청자가 여기에 동참하기를, 이게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거야? 하고 이 단어를 거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를 다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 유형은 사실은 매체에도 있지만 화작에 훨씬 많이 나오긴 해요. 하지만 매체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선지를 볼 때 저 상황에서 저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 그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죠. 선지를 날카롭게 봐야 된다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41번 문제도 사실 문법에서 나오는, 이게 보조용언이 맞아? 예, 뭐뭐 하고 있다 형태에서 얘는 현재 진행형을 얘기하는 보조용언입니다. 다만 제도가 지속적으로 틀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은 이 앞에 것들은 다 맞아요. 뒤에 것들이 틀려나가기 시작하지 지금. 그러다가 제가 5번만 놔뒀는데, 의존명사만큼을 사용해. 이 만큼이요, 나도 너만큼 널 사랑해. 채연은 명사, 대명사, 수사를 얘기합니다. 얘 다음에 오면 만큼은 조사예요. 그런데 야, 먹을 만큼만 먹어. 예, 이런 관형사의 수식을 받으면 띄고 적고 이때는 의존명사입니다. 한국어에서 이렇게 채연 다음에 오면 조사고, 용언 다음에, 정확히 얘기하면 용언의 관형격 다음에 띄고 적었을 때 의존명사인 건 만큼 말고 두 개가 더 있어요. 뿐하고 대로. 그러니까 뿐, 대로, 만큼은 세 개를 그냥 쌍으로 외워두셔야 돼요. 채연 뒤에 오면 조사, 용언의 관형격 다음에 오면 띄고 의존명사. 근데 여기서 제도인 만큼, 이것도 의도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붙였는지 띄었는지 안 보여줬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도인이에요. 그럼 이건 사실 제도라는 체언에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가 붙었는데, 서술격 조사는 조사 중에 유일하게 활용이 돼요. 용언의 성격이 있는 거죠. 용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얘가 인으로 활용이 됐을 때 이 니은은 관형격 어미예요. 그럼 얘 관형어가 만큼을 꾸며주고 있고 얘는 아마 띄었을 거예요. 그럼 얘는 의존명사가 맞고요. 이걸 사용해 많은 국민이 동참해야 효과가 있는 제도라는 점이 이어지는 내용의 근거임을 표현해야 했다. 이어지는 내용이 뭔데요? 참여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민이 동참해야 효과가 있는 제도인 만큼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뒷내용의 근거로서 사용되었다. 맞네요. 그래서 5번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메파트가 어렵지 않았고 분명히 준비만 돼 있다면 시간적 이득을 볼 수 있는 파트고, 표점의
이득도 더불어 무조건 거의 생긴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정도 난이도인데도 이번처럼 엄매의 표점이 화작보다 명백히 높게 나온다면 이건 분명 이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득이 되게 만드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좀 조금 걱정되는 게 띠꺼울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투의 말은 아닙니다. 예. 준비할 건 준비하셔야 이득을 볼 수 있고 독서를 풀 시간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엄매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